학점은행제를 하려고 보면 전적대 학점을 가져와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로 운영을 해서 기준 이상의 학점만 채우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적대 학점을 끌어오면 채워야 하는 학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 어떤 사람은 다 쓸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전적대 학점의 기준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전적대를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는 졸업, 자퇴, 재적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다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의 경우는 80학점, 3년제의 경우는 120학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폴리텍처럼 과목당 인정학점이 10학점씩이라 130학점, 14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에도 최대 가능한 학점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년에 40학점씩 인정을 해주는구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점에 상관없이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이기 때문에 1학년에 80학점을 듣고 자퇴를 했다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이 인정된다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무리로 4년제 대학의 전적대 인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문대와 다르게 졸업을 하게 되면 학점을 쓸 수 없고 자퇴하거나 재적된 경우에만 최대 140학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전문대건 4년제 대학이건 공통적으로 휴학을 한 상황에서는 학점은행제에 전적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적대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자퇴 혹은 재적 처리가 완료된 후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적대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습 설계 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일반 학습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한 가지와 임시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로 총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날짜가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있다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학점 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에서 교육청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학점 인정 신청을 하면 심의까지 받아 정확하게 내 전적대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다음 일정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 처리까지 보통 2주에서 늦으면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학점은행제를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끝내는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오면 기다리다 학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다른 방법이 임시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학습 지원 메뉴에 온라인 학습 설계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보면 학습 설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희망학위 정보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면 전적대 학점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이수했던 전적대 학점을 모두 입력하고 학습 설계를 요청하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미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학점 인정 신청처럼 2주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어디까지나 임시로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과목들은 심의 상태로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일반 학습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건 바로 학습 플래너에게 학습 설계를 받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본인 성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학점 인정 신청보다 빠르면서 온라인 학습 설계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플래너의 경우 일반 학습자분들이 혼자 체크하기는 까다로운 학점 인정 표준 DB를 활용하거나 몇몇 심의 과목이 있더라도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를 해줍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1일 내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단순히 얼마나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로 어떻게 학점을 채우면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혼자 알아보는 것에 비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설계의 경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잘하는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플래너 중에서 학점은행제 관련 정보를 잘 설명해 주거나 내가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플래너를 찾아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영상에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다른 곳에서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정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학점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학습 설계를 하다가 정말 아쉽게 2, 3학점 정도가 모자란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친한 동료 플래너나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린 방법이라 아마 여기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찬찬히 들어보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일반 학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아무거나 140학점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이 포함되도록 들어야 되는데요. 딱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만 들었을 때 50학점을 더 들어야 총 140학점을 채울 수 있는데 이 50학점을 일반 학점이라고 부릅니다. 전공도 교양도 아닌 과목을 최대 50학점까지 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기억한 상태로 실제 전문대 2년제 졸업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원래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들었던 대부분의 전공 과목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의 경우 대부분 전공 70학점, 교양 10학점 정도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 다른 전공으로 등록을 하면 일반 70학점, 교양 10학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70학점까지는 쓸모가 없으니 일반 50학점, 교양 10학점으로 총 60학점만 쓸모 있는 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학점 중에서 한두 과목이라도 교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 인정 신청을 할 때 학습 구분을 전부 교양으로 등록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전공, 교양, 호환 과목이 있습니다. 일부 전공에서는 전공 과목이지만 다른 전공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과목인데요. 전적대 학점을 전부 교양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공, 교양, 호환 과목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교양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신청한 대로 전부 교양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과목 정도만 더 교양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추가로 채워야 하는 학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운이 좋다면 학기가 줄어서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으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했다가 오히려 학점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혼자 시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나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동일 전공인 경우나 예외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에서 전적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만 잘 이해하셨다면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전적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혼자 정리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최소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